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또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애경케미칼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공유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이렇게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죠. 최근에는 좀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9월 19일 이후에 신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드리지 않고 있는데, 보시면 뭐 9월달, 8월달, 9월달에 두 자릿수 수익 난 종목들 보면 한국선제나 KCT, 뭐 금강철강 요런 이제 종목들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8월 22일에 KCT라는 요런 이제 종목들을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기준가 종가죠. 그리고 어디에 관련된 수혜주인지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요런 식으로 양식으로 올려드렸는데, 8월 29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8월 29일, 22일이죠. 8월 22일이 정확히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날 이제 종가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쉬고 급등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이날 하루에만 뭐 20% 가까운 상승 파동이 있었고, 이후에 상승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이 또 연출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지난 8월 29일에 올려드렸던 요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옆으로 쉬다가 이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가 대비 40%가 넘는 상승 파동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만든 검색식인데, 이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저희가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면 요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실 건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파란색 글씨 공부방 입장하기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제 2.37%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고스란히 좀 반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고요. 아쉽지만은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흐름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보시면은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2.45%, 코스닥이 2%, 각각 하락 마감이 됐죠. 자,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사실 어제 다우 지수나 나스닥, S&P 500 지수는 0.3에서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죠. 자, 아시아 증시도 일본 니케이가 0.87%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뭐 0.4, 중국 상해는 0.4, 홍콩 항생은 0.5, 약보합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2%대 하락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10원, 1413원에 마감이 되면서 1400원대 이상으로 확실히 또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러면은 이제 환손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늘면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6,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836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고,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 오늘 환율이 왜 이렇게 또 상승하고 외국인들은 팔았나라고 보면,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 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뭐 보증이라든지 어떤 대출의 개념이잖아요. 보증이나 대출의 개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라고 콱 이야기를 해버렸죠.
자, 이러면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투명해졌다. 이런 것들이 환율과 또 증시를 흔드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로 인해서 오늘 이제 국내 양대 지수가 좀 하락하는 요인이었는데, 코스피를 보면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어떤 타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었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조정의 이유로 삼아서 좀 하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죠.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보면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살짝 이 하락한 부분들은 이거는 조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전에도 보면 이 상승 중간에 뭐 조정이 있고 상승 중간에 조정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하고 고점 갱신하고 상승하고 또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 방향성을 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상향의 방향성을 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주고 뭐 21선이나 61선이나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또 진정되고 반등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2%또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도 여전히 방향성은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전에도 보면 이 조정을 딛고 또 회복이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21선 부근에서 일단은 순간적으로 좀 이탈이 됐다가 마지막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는데 21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음 주에 21선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모색을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밀려서 뭐 61선 부근에서 반등을 모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방향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또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또 회복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애경케미칼도 그 영향을 받고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는데, 차후에 어느 정도 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하락폭을 또 만회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경케미칼의 가격 조정에 저는 이제 끝자락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옆으로 뭐 기든 아니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되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점 대비 이제 한 2배 이상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 20주선에서 반등을 모색하거나 20주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60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에서 반등을 모색하지 못했죠.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60주선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9,73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60주선에 가까워졌던 모습인데, 지금 60주선이 거의 9,6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9,600원 정도가 거의 60주선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9,760원까지 오면서 거의 그 근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끝자락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쉽게 이번 주에도 주봉은 음봉이었죠.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붙이면서 10,000원대를 회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10,000원대만 지켜도 돼요. 10,000원대만 지켜도 다음 한 일주일 정도를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은 채 10,000원대만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격 조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10,000원대만 회복을 해서 밀리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되면 이렇게 가격 조정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간 조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 반등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하락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회복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냥 절반 정도면 한 11,000원대 초중반, 한 11,500원대 정도? 요 정도가 거의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락이 있었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래량 없이 올라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이 전고점 자리, 요 이전에 한 13,000원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최근래에 많이 터졌던 때가 7월 8일이었어요. 이때 한 1,33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에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추세로 회복하고 다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넘어가려고 하면은 최소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많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됩니다. 한 1,33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전고점이 넘어가는 돌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 2,300만 주, 4,500만 주 이렇게 터진다면 실질적으로 전고점 돌파나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한 1,330만 주 이상 터져주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 일단은 이제 나트륨 배터리잖아요. 애경케미칼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 어떤 이슈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나왔고 7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게 대기를 하고 있죠. 11월, 12월 이때 이제 아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 애경케미칼 자체적인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 나트륨 배터리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 한 11시쯤인가요? 11시쯤에 이제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글로벌 스탠다드 만든다,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요거 이야기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애경케미칼이 11시쯤에 분봉을 보면 확 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이슈 나왔을 때 좀 튀기도 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은 수시로 오늘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1, 2주 전 사이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나트륨 배터리로 또 한번 가격 혁명 노린다. 여기에 파생된 기사들만 하더라도 또 7건, 16건 막 이렇게 나트륨 배터리 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사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나트륨 배터리 이슈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아마 12월 달에 CATL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전반적으로 이런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이런 뉴스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되잖아요. 관심이 쏠리면 결국에 그게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한번 상승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이슈나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이 이제 11월 달에는 하드카본 음극재,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을 양산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애경케미칼의 고유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주가가 이전과 같은 이런 상승 파동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또 일전에 애경케미칼이 증설도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드카본 음극재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한번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거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8월 초에 황화리튬 증설을 공시합니다. 증설을 하겠다, 황화리튬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10% 그리고 다음 날도 10%, 한 20%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또 반납이 되고 그리고 또 일정 시점에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설 어떤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순간적으로 한 20%의 주가 상승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지금 하드카본 음극재의 어떤 이제 증설도 올 하반기에 이제 추진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과거 어떤 인터뷰에서 한번 또 밝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하반기 11월이 됐던 12월이 됐던 이 시기쯤에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을 공식화하는 뭐 그런 이제 공시나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런 부분들 또한 애경케미칼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은 이미 다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9월 달 다 갔고.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을 거의 9월 달까지 받았어요. 그럼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도 좀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일수가 많지는 않은데 10월 달 정도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보내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애경케미칼의 어떤 이슈나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양산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11월, 12월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받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올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제 9월 달, 9월 말을 기점으로 거의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거의 60주선에 왔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주들은요 20주선 아니면 60주선에서 한번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때 거래량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돌림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NHN KCP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이것도 한번 차트 잘 보시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한 두세 달을 그냥 쉬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앞선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2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20주선에서 돌림이 안 나왔으면 얘는 이제 60주선에서 돌림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20주선을 타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ICTK라는 그 양자 기술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한 두세 배 정도 확 올라 버렸죠. 자, 그리고 이 종목도 한 3개월을 조정을 줘버려요. 그리고 한 달 옆으로 기다가 이제 반등을 줬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주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 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 선이 60주선인데 60주선에서 하락 마무리하고 돌림을 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급등했던 주식은 20주선에서 돌리거나 60주선에서 돌림이 한 번은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좀 반등 주고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한번 줬고 20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60주선에서 돌림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 무너지면 이 밑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뭐 배수의 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은 거의 끝자락이다. 라고 보고 10월 달에는 기간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잘 다지고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애경케미칼 주주님들이라면 그 부분들을 좀 7월달, 8월달, 9월달 요 가격 조정을 잘 견뎌내셨다면 이제 10월달에는 바닥 찍고 연말로 가면서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애경케미칼의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실시간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공략할 만한 이런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